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손흥민쌤입니다. 수능 한국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과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상당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밑줄친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했다.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네요. 자, 신석기 시대에 가장 유명한 유물인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돌을 갈아서 썼죠. 바로 이 갈돌과 갈판입니다. 갈돌과 갈판. 특히 역사 문제 1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 아니면 구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 빗살무늬 토기 아니면 움집이 자주 나옵니다. 움집. 그리고 구석기 시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가장 많은 유물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주먹도끼를 내놓고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것을 반드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까요?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신석기 시대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석굴암을 조성한다. 이것은 바로 신라 시대죠. 덩이새로 교육을 하는 상인. 이 덩이새가 뭐냐면 바로 이 요즘으로 치면 쇠 상품권입니다. 말 그대로 쇠를 덩이로 이렇게 묶어서 녹여서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쇠 상품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덩이서로 교육을 하는 상인, 바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철기 시대 중에서도 변한이라는 연맹체입니다. 변한. 청자병에 기름을 담는 노인, 이것은 바로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 시대. 처구기로 광우량을 재는 관리. 처구기, 바로 무슨 시대죠? 바로 이 세종 때, 바로 이 세종 이후의 조선 시대에 대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거련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환성을 포위했다. 이 한성은 바로 백제의 수도입니다. 계로가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나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너는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의 자리를 잡았다. 바로 아들 문주왕입니다. 웅진은 바로 지금의 충남 공주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대상황이 어떤 거죠? 바로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계로는 계로왕입니다.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죽었는데 바로 아차산성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문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공주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천도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련은 장수왕의 본명입니다. 장수왕, 고거련이죠. 자, 그러면 이 한강유역 점령 이후에 나타난 사실 한번 볼까요? 고구려가 낭랑을 축출하였다. 고구려가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중국이 설치한 한 사군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 낭랑을 바로 이 4세기 미천왕 때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상황입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바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데, 바로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바로 이 한성을 함락시키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바꾼다면 다음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실로 괜찮은 선지입니다. 어쨌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바로 6세기
진흥왕 때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고조선에서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고조선,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죠. BC 2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 이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한 것, 바로 4세기 근초고 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이것은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간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최고위 간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이 나오네요. 진골. 그리고 간등 승진에 한계가 있었던 육두품. 바로 이 무슨 나라죠? 바로 신라 골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품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뼈 골자에 품질 품자. 바로 신라가 인정한 뼈 품질 관리 인증 제도입니다. 바로 이 신라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사림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서원. 바로 이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은 좀 생소했을 텐데 이 주자감을 설치했다.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학을 운영하고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였다. 바로 이 독서 상품가를 실시한 것이 바로 신라 원성왕입니다. 독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 관리들을 등용하겠다고 하는 제도인데 바로 신라 골품제와 조금 갈등을 빚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골품제는 신분에 따른 관직 진출이고 독서 상품가는 그래도 독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임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대립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라는 골품제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독서 상품가는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독서 상품가는 원성왕 때, 이 나라는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학 12도가 융성하여 관악이 위축되었다. 이것은 고려입니다. 고려. 바로 최충의 문헌공도가 상당히 유명했었죠. 사학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를 말합니다. 사립학교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했었던 관악이 위축되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바로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독서상품가 원성왕 때. 정답은 3번.